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는 건 누구에게나 설레는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평생 자랑스럽게 여겨온 자신의 모습까지 숨겨야 한다면 말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온 마리 라블랑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꾸고 자신감 넘치는 옷차림으로 살아온 그녀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면서 겪은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프랑스에선 아무도 문제 삼지 않던 그녀의 옷이 한국에선 야하다며 손가락질의 대상이 됐거든요. 시댁 어른들의 따가운 시선,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심지어 사랑하는 남편마저 그녀에게 옷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당당하던 한 여성이 점점 작아지고 외출조차 두려워하게 된 그 순간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리는 결국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녀가 발견한 진짜 아름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파리의 어느 작은 헬스클럽, 그곳에서 마리 라블랑은 개인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8배 그녀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죠.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끼는 게 그녀의 루틴이었습니다. 마리의 SNS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공간이었어요. 운동하는 모습, 건강한 식단,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패션까지. 그녀는 자신의 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죠. 우리 몸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런 마리에게 특별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헬스클럽에 등록한 한국인 유학생 준호였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하러 파리에 온 그는 처음엔 프랑스어도 서툴고 문화도 낯설어 했어요. 마리는 그런 준호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둘 사이엔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생겨났습니다. 준호는 마리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매료됐습니다. 그녀의 밝은 웃음소리, 사람들을 격려하는 따뜻한 말투,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준호에게 마리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요, 준호. 사랑은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센 강변을 함께 걷고 작은 카페에서 와인을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준호는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했고 마리는 프랑스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자랑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었지만 사랑 앞에선 그 모든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2년이 지난 어느 날 준호가 청혼했습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무릎을 꿇은 그의 손엔 반지가 들려 있었어요. 마리, 나와 함께 한국에 가주지 않겠어요?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리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준호. 어디든 당신과 함께라면 좋아요. 결혼 준비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마리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 봤습니다. 준호의 부모님과 화상통화도 했는데 처음엔 조금 긴장되긴 했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것 같았죠. 준호의 어머니는 화면 너머로 마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예쁘네요. 한국 오면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요. 마리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빨리 뵙고 싶어요. 하지만 그 순간 마리가 입고 있던 옷은 어깨가 드러나는 탱크톱이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는 화면을 보다가 잠시 표정이 굳었고 어머니는 애써 웃음을 유지했죠. 통화가 끝난 후 준호에게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마리가 평소에 옷을 좀 그렇게 입니까? 한국 오면 조금 조심해야 할 텐데. 준호는 그 말을 마리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엄마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결혼식은 파리와 서울 두 곳에서 치렀습니다. 파리에서의 결혼식은 자유롭고 낭만적이었어요. 마리는 등이 파인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친구들은 환호했습니다. 마리 정말 아름다워. 그녀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의 결혼식은 달랐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준비해둔 한복과 드레스는 모두 보수적인 스타일이었죠. 마리는 조금 놀랐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문화가 다르니까. 존중해야지.
하지만 시댁 친척들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요즘 외국 여자들은 참 개방적이야. 우리 집안에 저런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수근거리는 소리가 마리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던 그녀는 그 말들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아챘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준호의 부모님 댁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마리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도전. 그녀는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첫 주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마리는 정성껏 준비했어요. 프랑스에서 가져온 선물도 챙기고 한국어 인사말도 연습했습니다. 그날 그녀가 입은 옷은 무릎까지 오는 원피스였어요. 프랑스에선 지극히 평범한, 오히려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마리를 보더니 시선을 돌렸어요. 마리는 그 분위기를 느꼈지만 애써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식사 시간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꾸만 마리의 옷을 쳐다봤고 시아버지는 거의 말이 없었죠. 준호만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마리야, 우리나라는 프랑스랑 문화가 좀 달라서 옷을 입을 때 조금 더 신경 써야 해. 특히 어른들 앞에선 말이야. 마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제 옷이 문제가 되나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드러내는 건 우리 문화에선 좀 그렇단다. 며느리가 그러면 시댁 체면도 있고. 그날 밤 마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에게 물었어요. 내 옷이 정말 이상해? 프랑스에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냥 여기선 좀 보수적이라서. 부모님 세대는 특히 그래. 마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의 스타일을 자랑스러워했던 그녀였는데 이곳에선 그게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리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게 됐어요. 평소라면 아무 생각 없이 입었을 옷들이 이제는 모두 문제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죠. 이 옷은 팔이 너무 드러나나? 이건 너무 몸에 붙나? 자신감 넘치던 여성이 점점 움츠러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마리는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었어요. 프랑스에선 정말 평범한 차림이었죠. 그런데 마트 입구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봤어? 프랑스에서 왔다던데? 옷을 참 그렇게 입고 다니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뭐라 안 하시나 몰라. 마리는 한국어를 배우는 중이었기에 그 말들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본다는 걸.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리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장보기 힘들 것 같아.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 준호는 회사에서 바빴지만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마리. 주말엔 내가 같이 갈게. 하지만 주말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또 방문했을 때 이번엔 시댁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들까지. 마리는 긴 치마에 긴팔 블라우스를 입고 갔는데도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죠. 큰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옷을 참 그렇게 입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외국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랑 문화가 다르잖아요. 마리는 그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졌어요. 모르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식사 내내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리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 옷이 정말 그렇게 이상해? 준호는 한숨을 쉬며 핸들을 잡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냥 한국 사람들은 보수적이라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내 몸을 숨기고 살아야 해?
마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는 공허한 위로만 할 뿐이었죠. 그날 밤 마리는 자신의 SNS를 열어봤습니다. 파리에서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밝게 웃고 있는 자신, 운동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포즈를 취한 사진, 친구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 그때의 자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댓글들도 달라졌습니다. 마리, 요즘 왜 사진을 안 올려? 한국 생활은 어때? 운동은 하고 있어? 마리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나는 지금 내 옷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있어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었죠. 한 달이 지나고 마리는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운동이라도 하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헬스장 문화도 프랑스와 달랐습니다. 여성들은 대부분 긴 레깅스에 긴팔 운동복을 입고 있었어요. 마리가 평소처럼 반바지와 스포츠 브라를 입고 나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운동하는 내내 그녀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누군가 사진을 찍는 것 같기도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탈의실에서 한 여성이 마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외국분이시죠? 여기선 좀 더 가리고 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마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운동복도 문제가 되나? 집에 돌아온 마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바라봤어요. 건강하게 가꿔온 이 몸이, 자랑스러워했던 이 몸이 이제는 숨겨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래야 해? 더 힘든 건 준호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마리를 감싸주던 그였는데 점점 지쳐가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리, 미안하지만 부모님 생각해서 옷을 좀 바꿔 입을 수 없을까? 마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마저 그런 말을 해? 파리에선 내 모습을 사랑한다고 했잖아.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여기선 조금만 맞춰주면 안 될까? 우리 다 편하잖아. 편하다고? 누가 편한 건데? 당신들만 편한 거 아니야? 마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 이후로 마리는 점점 외출을 줄였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아무도 자신을 쳐다보지 않으니까요. SNS도 더 이상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피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어떻게 말하지?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옷을 몇 벌 사왔습니다. 마리야, 이거 입어봐.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런 거 많이 입던데. 그런데 그 옷들은 모두 헐렁하고 긴 스타일이었어요. 마리는 옷을 받아들고 웃으려 했지만 입가만 실룩거릴 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마리는 그렇게 말하고 옷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옷들을 보며 또 울었어요. 이게 나야? 이게 정말 나란 말이야? 2개월째 접어들 무렵 마리는 거울 보기조차 두려워졌습니다. 파리에서의 당당했던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움츠러들고 불안해하는 여자만 남았죠. 체중도 줄었고 얼굴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그런 아내를 보며 걱정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다, 우리 문화에 맞춰야지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온 걸까? 사랑 때문이었는데 이게 사랑일까? 그녀의 마음속에선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마리가 한국에 온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그녀는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지만 오히려 그게 독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됐거든요.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아주머니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 외국인 며느리 말이야. 옷을 참 야하게 입고 다니어라. 맞아, 우리나라 정서랑 안 맞잖아.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마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한국어를 이해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죠. 마리는 천천히 걸어서 그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주머니들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집에 돌아온 마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전화기를 꺼내 파리에 있는 절친 소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피, 나 여기서 못 견딜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 소피의 답장은 곧바로 왔습니다. 마리, 당장 돌아와. 네가 뭘 잘못했어? 내 몸은 내 거야. 아무도 뭐라 할 권리 없어. 하지만 마리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준호를 사랑했고 결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했을 때 마리는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준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아내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나 여기서 행복하지 않아. 사람들 시선이 너무 힘들어. 내가 뭘 입든 뭘 하든 문제가 돼. 이게 정상적인 삶이야? 마리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마리, 나도 알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조금만 참아줘. 사람들이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듣고 마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적응? 내가 적응해야 하는 거야? 아니면 사람들이 적응해야 하는 거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호도 무엇이 옳은지 확신하지 못했거든요. 그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부모님과 한국 사회의 시선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마리야,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길래 옷 좀 더 사왔어. 예쁜 것들이야. 마리는 쇼핑백을 받아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역시나 몸을 가리는 스타일의 옷들 뿐이었어요. 긴팔 니트, 무릎 아래 치마, 하이넥 블라우스. 마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마리야.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친척 모임이 있거든. 그때 이 옷들 중 하나 입고 와.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비명을 지르고 싶었어요. 친척 모임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리는 시어머니가 사준 검은색 긴팔 니트와 긴 치마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정말 이게 나란 말이야? 모임 장소는 큰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준호의 대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사촌들까지 약 20명이 넘는 사람들. 마리는 그들 사이에서 유일한 외국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마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옷을 단정하게 입었네. 그래야지. 며느리가 이래야 보기 좋지. 마리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식사 중에 고모가 물었습니다. 마리는 프랑스에서 뭐 했어? 마리는 대답했어요. 저는 헬스 트레이너였어요. 사람들에게 운동을 가르쳤죠. 아, 그래서 몸이 그렇게. 고모는 말을 멈췄지만 그 의미를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의 건강하고 탄탄한 몸이 여기선 너무 드러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요. 마리는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길, 마리는 복도에서 큰 어머니와 작은 어머니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외국 며느리, 오늘은 그래도 좀 낫네. 그러게. 처음엔 어쩌나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잘 가르치신 것 같아. 마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자신이 교육받아야 할 대상처럼 취급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마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물었어요. 피곤해? 오늘 수고했어. 마리는 창밖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날 밤 마리는 샤워를 하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건강했던 몸은 여전했지만 표정은 죽어 있었어요. 눈빛에 생기가 없었고 입가엔 미소 대신 굳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마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깊은 절망 속에서. 파리에서의 자신이 그리웠어요. 친구들과 웃고 자유롭게 옷을 입고 당당하게 살던 그 시절이.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마리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걸까? 다음 날부터 마리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도 인터넷으로 시키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했어요. 준호가 걱정하며 물었지만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어라고만 대답했죠. 혼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마리는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기억, 몸매 때문에 놀림받던 10대 시절. 그런 아픔을 극복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노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안 돼. 이렇게 살 순 없어. 마리는 혼잣말을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리는 노트북을 열고 자신의 SNS 계정을 오랜만에 들여다봤습니다. 파리 친구들의 게시물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밝게 웃으며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언가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써야 할까요? 나는 지금 불행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을까요? 아니면 거짓으로라도 잘 지내고 있어라고 써야 할까요? 결국 마리는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거든요. 그녀는 그렇게 침묵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10월의 어느 날 준호가 퇴근하며 전단지를 들고 왔습니다. 마리 이거 봐. 구청에서 외국인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대. 한국 문화 강좌도 있고 한국어 수업도 있어. 가볼래? 마리는 무관심하게 전단지를 받아봤어요. 솔직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죠. 알겠어. 한번 가볼게. 다음 주 화요일 마리는 구청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에서 온 사람들. 대부분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은 한국 요리 수업으로 시작됐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마리는 조금씩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 베트남 여성 린이 친근하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린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마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왔어요. 말이에요. 린은 밝게 웃었습니다. 오, 프랑스. 멋진 나라죠. 한국 생활은 어때요? 그 질문에 마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지만 린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솔직히. 쉽지 않아요. 많이 힘들어요. 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 2년은 정말 지옥이었죠. 매일 울었어요. 마리는 놀라서 린을 쳐다봤습니다. 자신만 힘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방법도 있더라고요. 린은 마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끝나고 커피 한잔 할까요? 이야기 나눠요. 수업이 끝나고 둘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마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옷 때문에 받은 지적들, 시댁의 압박,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점점 작아지는 자신. 린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마리, 그거 알아요? 한국 여자들도 똑같이 힘들어해요. 저는 외국인이라 처음엔 몰랐는데 알고 보니 한국 여자들도 몸에 대한 압박이 엄청나더라고요. 정말요? 마리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외국인이라서 특별히 더 심한 줄 알았거든요. 린이 계속 설명했어요. 여기선 여자들이 항상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해요. 너무 뚱뚱해도 안 되고 너무 말라도 안 되고 옷도 너무 화려해도 너무 수수해도 뭐라고 하죠. 마리는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였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특별 강연이 있어요. 여성 인권과 몸의 자유라는 주제로요. 같이 가요. 도움이 될 거예요. 일주일 후 마리는 다시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강연실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여성들도 많았고 외국인 여성들도 있었죠. 강연자는 김미라라는 여성 인권 활동가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저는 우리 사회가 여성의 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마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미라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몸이 끊임없이 평가받고 통제받아 온 역사를 설명했어요. 조선시대의 억압부터 현대의 외모 지상주의까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입으라고 어떻게 보이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마리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마리입니다.
한국에 결혼해서 왔는데 제 옷차림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심지어 시댁에서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미라는 마리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리 씨, 당신이 겪은 일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해요. 하지만 변화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용기를 낼 때 시작됩니다. 용기요? 마리가 물었습니다. 김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이 겪은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마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여성들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도 회사에서 치마 길이 때문에 지적받았어요. 저는 출산 후 체중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매일 스트레스 받았어요. 마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단지 외국인이라서 겪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많은 여성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리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침묵 속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리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SNS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을 담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마리입니다. 오늘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겪은 일들, 제 몸 때문에 받은 상처들을. 마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글을 올리면 더 큰 비난이 쏟아질 수도 있었어요. 시댁에서도 뭐라고 할 게 분명했죠. 하지만 김미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마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이제 숨어 있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마리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랐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려 있었는데 대부분 응원의 메시지였어요. 마리 씨,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저도 같은 일 겪었어요. 함께 싸워요. 당신의 몸은 아름다워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마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마리의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몇백 명이 보던 게시물이 하루 만에 수만 명에게 공유됐어요. 한국 여성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이 일었죠. 외국인도 이런 일을 겪는구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댓글은 날카로웠어요. 외국인이 뭘 안다고 한국 문화를 비판해? 여기가 싫으면 돌아가면 되잖아.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마리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악플에 다른 사람들이 대신 답해주는 거예요. 마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며느리로 시집왔는데 왜 입 닫고 있어야 해요? 비판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리는 이 응원의 힘을 느꼈습니다. 용기가 생겼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겪은 일, 동네에서 받은 시선, 헬스장에서의 불편함. 하나하나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어느 날 한 여성 잡지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리 씨,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해요. 마리는 망설였습니다. 인터뷰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고, 그럼 시댁에서도 문제가 될 게 분명했거든요. 준호에게 상의했습니다. 여보, 나한테 잡지 인터뷰 요청이 왔어. 어떻게 생각해? 준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리, 그거 부모님이 알면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 알아. 하지만 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마리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당신이 원한다면. 인터뷰는 조용한 카페에서 진행됐습니다. 기자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마리 씨,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마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제 몸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건강하게 가꾸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한국에 와서 모든 게 달랐습니다. 제 몸이 문제가 됐어요. 마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들었던 말이에요. 옷을 바꿔라, 몸을 가려라, 우리 문화에 맞춰라. 저는 그저 저답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요. 기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많은 한국 여성들도 같은 압박을 느끼고 있어요. 마리 씨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인터뷰 기사는 일주일 후에 실렸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SNS에서는 마리 효과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메이크업 안 한다고 지적받았어요. 저는 반바지 입었다고 상사한테 불려갔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마리야, 이게 무슨 짓이니?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마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제 경험을 말한 것뿐이에요. 거짓말은 하나도 없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세상에 떠벌려?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 그날 저녁 시댁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마리는 긴장했지만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앉아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마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옆에 앉은 준호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마리, 우리가 당신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 알고 있어요, 아버님. 마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 집안을 세상에 내보이는 건 옳지 않아. 당신도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의 일은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지. 마리는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겪은 일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많은 여성들이 같은 일을 겪고 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나서면 우리가 얼마나 곤란한지 알아? 동네 사람들 눈치가 얼마나 보이는데. 그때 마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어머님이 눈치를 보셔야 해요? 잘못한 건 제가 아니잖아요. 저를 손가락질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어요. 마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도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남의 시선 때문에 며느리를 억압하지 않으셔도 되게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건드려진 것처럼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생각 좀 해봐야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마리, 오늘 정말 대단했어.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다니. 마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난 더 이상 작아지고 싶지 않아. 누구 앞에서도.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의 SNS에 시어머니 세대로 보이는 여성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60대 주부입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저도 평생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50대인데 며느리한테 미안해지네요. 마리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단순히 젊은 여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성들에게 닿고 있었던 거예요.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한 패션 브랜드의 마케팅 디렉터였어요. 마리 씨, 저희 브랜드에서 당신과 함께 캠페인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몸은 아름답다는 메시지로요. 마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광고 모델 제안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였죠. 어떤 캠페인인가요? 다양한 체형, 나이, 국적의 여성들을 모델로 하는 캠페인이에요.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어요. 함께 해주시겠어요? 마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캠페인 촬영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리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어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데 예전의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촬영장에 도착하니 다양한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마른 체형부터 풍만한 체형까지 한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죠. 50대 중반의 박선희 씨가 마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리 씨죠? 기사 봤어요. 정말 용감하시더라고요. 저는 평생 살 빼야 한다는 소리만 들으며 살았거든요. 이제야 이런 자리에 서게 됐네요. 마리는 박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 씨도 용감하세요. 함께 멋진 모습 보여드려요. 촬영이 시작됐어요. 마리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자신의 몸을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건강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죠. 디렉터가 외쳤습니다. 좋아요, 마리 씨. 바로 그 표정이에요. 자신감 넘치네요. 마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 느낌을 그리워했는지를요. 당당함, 자유로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촬영이 끝나고 쉬는 시간 20대 모델 지연이가 마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도 언니 글 보고 많이 울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도 매일 제 몸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든요. 너무 통통하다고. 마리가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연 씨 몸은 정말 건강해 보여요. 아름다워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 말 들어본 게 언제인지. 항상 살 빼라는 소리만 들었거든요. 촬영장의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응원하고 공감하면서 여성들 사이에 특별한 연대감이 형성됐어요. 이건 단순한 광고 촬영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촬영장 밖에선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단체에서 이 캠페인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문화를 망치지 마라, 외국인은 돌아가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창밖을 보며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도망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그들과 마주 섰죠. 카메라 기자들이 재빨리 그 장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마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외국인이 우리 문화를 뭘 안다고 이런 짓을 해? 마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문화는 변하는 거예요. 더 나은 방향으로요. 여자가 몸을 함부로 드러내면 안 돼. 우리 전통이. 그 남성의 말을 한 여성이 끊었습니다. 시위대 속에 있던 40대 여성이었어요. 아니, 오빠. 우리 엄마 세대는 전 내놓고 애 먹이셨는데 그게 뭐가 문제였어요? 오히려 요즘이 더 억압적이죠. 그 말에 시위대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몇몇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마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존중해요. 하지만 여성을 억압하는 건 문화가 아니라 폭력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에 그 장면이 나갔습니다. 마리가 시위대와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시위대 안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장면. 댓글창은 뜨거웠어요.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오갔지만 확실한 건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마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준호가 퇴근했어요. 마리, 뉴스 봤어. 괜찮아?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무섭긴 했는데 도망가고 싶지 않았어. 준호가 마리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처음부터 당신 편에 서지 못해서. 마리는 놀라서 준호를 쳐다봤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서 당신한테 참으라고만 했잖아. 정말 미안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리는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준호. 지금이라도 이해해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마리야, 나 좀 볼 수 있니? 할 얘기가 있어. 마리는 긴장했지만 약속을 잡았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편안한 옷차림이었어요. 화장도 옅게 했고 표정도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앉아라, 마리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마리야, 나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 내 뉴스 보고서 말이야. 마리는 긴장했습니다. 또 꾸중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너한테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어. 마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나도 젊었을 때 똑같았거든. 시집와서 내 마음대로 입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생각해봤어. 내가 당했던 그 고통을 왜 며느리한테 똑같이 주고 있었을까? 나는 왜 변화를 두려워했을까? 마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리의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미안해, 마리야. 정말 미안해. 네가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는 걸 보면서 나도 배웠어. 이제라도 변해야겠다고. 두 사람은 카페에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 며느리로 살면서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온 세월. 마리는 시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님도 자유로워지세요. 입고 싶은 옷 입으시고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마리의 말에 시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너라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누가 마리의 옷에 대해 뭐라고 하면 우리 며느리는 그게 편한 거야. 뭐가 문제냐고 말했어요. 처음엔 친척들이 놀랐지만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십 년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모았던 어둡고 무난한 옷들을 과감히 버리고 밝은색 옷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야, 이거 어때? 너무 튀나? 60대 시어머니가 연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물었어요. 마리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예쁘세요, 어머님. 어머님한테 잘 어울려요.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뭐야 라며 불편해했지만 아내가 밝아지는 걸 보면서 점점 받아들였죠. 그리고 어느 날 마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리, 내 덕분에 우리 집이 밝아진 것 같구나. 캠페인 광고가 전국에 공개됐습니다.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빌보드에 다양한 여성들의 모습이 걸렸어요. 모든 몸은 아름답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요. 마리의 사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모든 몸은 아름답다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사진을 올리며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출산 후 늘어진 배, 수술 자국, 장애가 있는 몸까지. 하지만 당연히 반발도 거셌습니다. 일부 방송에서는 지나친 노출 조장 전통적 가치관 훼손이라며 비판했어요. 토론 프로그램에도 이 주제가 올랐습니다. 마리도 한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린과 김미라의 격려로 용기를 냈어요. 마리,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방송에 나가서 당당하게 말해요. 방송 녹화 날 마리는 긴장했습니다. 패널로는 보수적인 교수, 페미니스트 활동가, 패션 디자이너, 그리고 일반인 대표가 나왔어요. 진행자가 마리를 소개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셔서 한국의 외모 압박 문화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신 마리 라블랑 씨입니다. 보수적인 교수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캠페인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미적 기준을 무너뜨린다고 봅니다. 적절한 옷차림과 외모 관리는 사회적 책임이죠. 마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누가 그 적절함을 정하나요? 왜 여성의 몸만 끊임없이 평가받아야 하죠? 그리고 건강한 몸을 드러내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 페미니스트 활동가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사회는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 드러내도 안 되고 너무 가려도 안 되고. 이런 이중잣대가 문제죠. 일반인 패널로 나온 30대 주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마리 씨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출산 후 몸이 변했다고 남편한테 놀림받았거든요. 친정어머니도 살 빼라고만 하시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야 하나요? 저도 예전엔 날씬했는데 아이 낳고 몸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왜 그걸 부끄러워해야 하죠?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가 마리에게 물었어요. 마리 씨, 프랑스와 한국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프랑스도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프랑스에선 다름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마른 사람도, 통통한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하죠. 한국은 하나의 기준만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아요. 하얀 피부, 마른 몸, 어린 외모.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르게 태어났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보수적인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준은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무질서해지죠. 마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기준과 억압은 달라요. 여성들이 자신의 몸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거식증에 걸리고 심지어 목숨을 끊기도 해요. 이게 정상인가요? 패션 디자이너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업계에서 일하면서 많이 느껴요. 모델들한테 살 빼라는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최근에 저희 브랜드에서도 다양한 사이즈 모델을 쓰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고객들이 오히려 나 같은 몸에도 이 옷이 예쁘게 보이는구나 하면서 자신감을 얻더라고요. 패션은 몸을 숨기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거거든요. 토론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했지만 확실한 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졌다는 거였어요. 방송이 끝나고 마리가 대기실로 돌아오니 휴대폰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리 씨, 방송 잘 봤어요. 정말 멋졌어요.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이제 당당하게 살게요. 우리 딸한테 마리 씨 방송 보여줬어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면 해서요. 마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린이 대기실로 달려왔습니다. 마리, 정말 대단했어. 나도 TV 보면서 울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마리를 준호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 내 아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몰랐어. 마리는 준호의 품에 안겼어요. 고마워, 준호.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마리를 강연자로 초청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특히 여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첫 강연은 서울의 한 여고였습니다. 강당에 500명 넘는 학생들이 모였어요. 마리는 무대에 올라가면서 그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눈빛엔 호기심이, 어떤 눈빛엔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리입니다. 마리가 한국어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마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어요. 시댁에서의 경험,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자존감이 무너지던 순간들. 학생들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에요. 누구도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여야 한다고 강요할 권리가 없어요. 마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날씬하든 통통하든 키가 크든 작든 그게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살이 쪄서 친구들한테 놀림받아요.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나요? 마리는 그 학생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 친구들이 잘못된 거예요.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건강이 중요하지 남의 기준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친구라면 외모로 놀리지 않아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마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학생은 사인을 받고 싶어 했고 어떤 학생은 그저 안아달라고 했어요. 한 학생이 마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저 오늘부터 다이어트 그만할래요. 그냥 건강하게 먹고 살래요. 마리는 그 학생을 안아줬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 몸을 사랑하면서 살아. 교장 선생님이 마리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많은 걸 느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주 와주세요. 학교를 나오면서 마리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가슴이 뿌듯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리야, 뉴스에서 내 강연 이야기 봤어. 정말 자랑스럽더라.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리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리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같은 외국인 며느리 커뮤니티에서 일부가 마리는 너무 나댄다. 우리까지 싸잡아 비난받게 만든다는 글을 올렸죠. 더 심각한 건 악의적인 루머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마리는 사실 이혼 위기였다. 돈 벌려고 일부러 논란 만든 거다는 거짓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마리의 과거 사진을 왜곡해서 올리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리는 한 대형 포털 사이트 메인에 자신에 대한 기사가 올라온 걸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프랑스 며느리 마리 과거 논란 사진 포착이었어요. 클릭해보니 파리 시절 비키니를 입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마리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들과 바캉스 갔을 때 찍은 평범한 사진이었거든요. 하지만 기사는 마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선정적으로 쓰여 있었어요.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외국 여자는 다르네, 이런 사람이 교육을 운운하다니. 우리 문화 망치려고 작정했구만.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마리는 손이 떨렸어요.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습니다. 준호가 급히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마리, 괜찮아? 마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준호, 나 이제 못하겠어. 사람들이 내 과거까지 파헤치고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준호는 마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당신 잘못 없어. 사람들이 비겁한 거야. 정면으로 당신 주장을 반박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야. 하지만 마리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린과 김미라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마리, 이거 명백한 악의적 공격이야. 우리가 법적 대응을 준비할게. 김미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런 거에 굴복하면 안 돼. 이게 그들의 목적이거든.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마리가 강연했던 학교에 항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 아이들한테 왜 보여줬냐, 교육적으로 문제 있다. 학교 측은 당황했고 예정됐던 다른 강연들이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는 절망했습니다. 며칠간 집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SNS도 보지 않았죠. 준호와 시어머니가 아무리 위로해도 마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 씨, 저예요. 지연이요. 그때 캠페인에서 만났잖아요. 마리는 문을 열었어요. 지연뿐만 아니라 캠페인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박선희가 마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리야, 우리가 왔어.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여성들은 마리의 집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야, 나도 비슷한 일 겪었어. 내가 몸 긍정 운동한다고 하니까 과거 사진 파헤쳐서 조롱하더라고.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 50대 박선희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20년 전에 이혼했는데 그걸 빌미로 가정도 제대로 못 지킨 사람이 뭘 안다는 소리 들었어. 하지만 알잖아? 그 사람들은 우리가 무서운 거야. 무섭다고요? 마리가 물었습니다. 김미라가 대답했어요. 그래. 당신이 말하는 진실이 그들에게 위협적이니까. 지금까지의 질서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더 비열하게 공격하는 거야. 하지만 있잖아, 마리. 린이 마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이 포기하면 그들이 이기는 거야. 우리 모두가 지는 거고. 당신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어. 이제 와서 멈출 순 없어. 그날 밤 여성들은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이야기하고 울고 웃고 계획을 세웠어요. 마리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여성들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리를 지지하는 대규모 온라인 캠페인이 시작된 거예요. 해시태그 마리를 지지합니다.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를 응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마리의 과거가 뭐가 문제죠? 비키니 입은 게 죄예요? 악플러들이야말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 마리, 우리가 당신 편이에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유명 연예인들과 인플루언서들이 동참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 유명 여배우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과거의 몸매 논란으로 고생했습니다. 마리 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남자 연예인들도 동참했어요. 제 아내도 제 딸도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성의 몸을 함부로 평가하는 문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마리를 공격했던 그 포털 사이트가 공식 사과문을 올린 거예요. 선정적 제목으로 마리 씨에게 피해를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중한 보도를 하겠습니다. 악의적 루머를 퍼뜨렸던 커뮤니티들도 하나둘 글을 내렸습니다.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거죠. 강연을 취소했던 학교들에서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초대하고 싶습니다. 마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준호가 마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봤지? 당신 혼자가 아니야. 세상이 변하고 있어. 당신이 변화를 만들어낸 거야. 마리는 준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알겠어. 포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날 밤 마리는 오랜만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정말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 나아가요. 그 글에 수만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습니다. 마리는 그제야 확신했어요. 자신이 시작한 이 작은 움직임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되고 있다는 걸요. 위기를 극복한 마리는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접근 방식을 조금 바꿨어요. 단순히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리는 린, 지연, 박선희, 그리고 김미라와 함께 작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몸사랑연대였어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존중하도록 돕는 것. 첫 프로젝트는 엄마와 딸의 몸 이야기 워크숍이었습니다. 엄마 세대와 딸 세대가 함께 모여서 각자가 받았던 외모 압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였죠. 첫 워크숍에 50쌍의 모녀가 참여했습니다. 워크숍이 시작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50대 어머니들이 딸들에게 사과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안해, 엄마가 내 몸 얘기하면서 상처 많이 줬지? 날씬해야 시집 잘 간다고 했던 거 정말 미안해. 딸들도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할머니한테 똑같은 소리 들으셨잖아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세대를 넘어 이어져 온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60대 할머니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뚱뚱하다는 소리 들으며 살았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았죠. 그런데 오늘 깨달았어요. 그게 폭력이었다는 걸요. 마리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이라도 깨달으신 게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할머니 자신을 사랑해주세요. 할머니는 마리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흘렸어요. 워크숍의 마지막 순서는 각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두 어색해했어요. 평생 자신의 몸을 비난하기만 했지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30대 여성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 몸아, 미안해. 평생 너를 미워하고 학대했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너는 아름다워. 두 아이를 낳아준 고마운 몸이야. 마리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의 몸, 고마워. 힘든 시간을 견뎌줘서. 그리고 미안해, 한때 너를 부끄러워했던 거.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워크숍이 끝나고 참가자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아지고 가벼워진 얼굴들. 한 어머니가 마리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오늘 정말 감사해요. 딸이랑 이렇게 깊은 대화 나눠본 게 처음이에요. 이 워크숍의 성공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제주까지. 마리와 팀원들은 전국을 누비며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그러던 중 한 방송국에서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마리 씨의 활동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마리는 고민했어요. 너무 많이 노출되는 건 부담이었거든요. 하지만 김미라가 말했습니다. 마리, 이건 기회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방송의 힘은 생각보다 크거든. 마리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팀은 몇 달간 마리를 따라다녔습니다. 워크숍 현장, 학교 강연, 그리고 마리의 일상까지.
준호와의 대화, 시댁 식구들과의 모습, 린과 친구들과의 시간도 담겼어요. 특히 시어머니와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마리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우리 문화와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마리 덕분에 제가 자유로워졌어요. 평생 남의 시선만 의식하고 살았거든요.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동네 사람들 눈치. 그런데 마리를 보면서 배웠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라는 걸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마리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겼습니다. 거식증에서 회복 중인 20대 여성, 출산 후 우울증을 겪었던 30대 엄마, 나이 듦을 받아들이게 된 50대 여성까지. 한 여고생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마리 언니 덕분에 다이어트 그만뒀어요. 살 빼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친구들이랑 놀 때도 칼로리만 계산하고. 그게 얼마나 불행한 삶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은 의미심장했습니다. 마리가 센 강변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파리를 방문한 길이었죠. 마리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나는 내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를 숨겨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한국은 이제 나의 집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진짜 나를 찾았어요. 진짜 아름다움은 남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죠. 한국이 그걸 배워가고 있어요. 나도 배워가고 있고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률도 높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는 거였어요.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몸과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마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마리 씨의 강연을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특히 여성 직원들의 외모 스트레스가 심각해서요. 마리는 놀랐어요. 기업까지 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강연장에 들어선 마리는 수백 명의 직장인들을 마주했습니다. 남성도 많았어요. 마리는 남성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성 동료들이 외모 때문에 받는 압박이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오늘 화장 안 했네, 살 좀 빠졌네, 이런 말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생각해보세요. 여성의 가치는 외모가 아니에요. 능력이죠. 그리고 그건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한 40대 남성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남자도 외모 압박 받아요. 키 작다고, 머리 벗겨진다고 놀림받죠. 마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 전체가 외모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불행한 거죠. 우리 함께 바꿔나가야 해요. 그날 강연 후 많은 남성 직원들이 마리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내한테 살 빠지라고 했던 제가 부끄럽네요. 딸한테도 외모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안 해야겠어요. 마리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여성들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남성들도 함께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요. 1년이 흘렀습니다. 마리가 한국에 온 지 2년이 된 거예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눈물도 많이 흘렸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해냈어요. 어느 봄날 마리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몸사랑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마리와 팀원들이 주최한 대규모 행사였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다양한 체형, 나이, 성별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두가 자신의 몸을 긍정하는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름답다, 내 몸은 나의 것 있는 그대로 완벽해. 무대 위에서 마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마리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2년 전 저는 한국에서 제 몸 때문에 울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싸워주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준 여러분. 우리는 해냈어요. 우리는 세상을 조금 바꿨어요. 무대 옆에서 준호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밝은색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조심스러운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무대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은 이제 당당하게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제 몸을 미워하지 않아요. 이 몸으로 꿈을 이루고 있어요. 박선희는 자신의 딸과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딸에게 다이어트 하라고 강요했던 엄마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딸아, 엄마는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린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처음엔 외국인이라 더 힘들었죠. 하지만 마리를 만나고 깨달았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김미라는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외모 차별 금지법이요. 누구도 외모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 거예요. 축제는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춤을 췄어요. 모두가 자유롭게, 즐겁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마리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마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 이 모든 걸 시작한 사람이 내 아내라니. 마리는 준호에게 기대며 말했어요.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가능했어. 집 앞에 도착하니 시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마리를 안아주셨어요. 마리야,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모두가 변했어. 시어머니는 마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리야, 처음에 너를 억압하려 했던 거 정말 미안해. 이제 알겠어.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친구처럼 지내야 하는 거구나. 그날 밤 마리는 오랜만에 파리의 소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소피, 잘 지냈어? 소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리, 너 뉴스에서 봤어. 진짜 대단하더라. 우리 친구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다니. 소피, 너 알아? 나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한국 떠나고 싶었어. 마리가 말했습니다.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그때 내 전화 받았을 때 정말 걱정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네가 진짜 강한 사람이었구나. 강한 게 아니야.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나답게 살고 싶었어. 마리의 말에 소피가 웃었습니다. 그게 강한 거지, 바보야. 나도 너한테 배웠어. 나도 이제 더 당당하게 살려고 노력해. 통화를 끝내고 마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2년 전 이 도시가 낯설고 무서웠는데 지금은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리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한 대학에서 온 초청장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강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리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자신의 이야기가 프랑스에도 전해지는 거구나. 그리고 또 다른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국의 한 출판사에서 책 출간 제의였어요. 마리 씨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할 이야기예요. 마리는 준호에게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책을 쓰는 게 어때? 준호가 대답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당신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야. 몇 달 후 마리는 책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이었어요.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 아픔과 좌절, 그리고 희망과 변화를 담았습니다. 책을 쓰면서 마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정이 단순히 외모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걸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고 진정한 사랑을 배워가는 시간이었으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경험이었다는 걸요. 책이 출간되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서점마다 마리의 책이 놓였고 사람들은 그 책을 읽으며 울고 웃었어요. 서평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책을 읽고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읽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리는 전국을 돌며 북토크를 했습니다. 매번 수백 명이 모였어요.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견뎠어요? 포기하고 싶을 땐 어떻게 했어요? 마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무너졌어요. 여러 번요. 하지만 제 옆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편, 시어머니,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응원해준 여러분들이요. 어느 날 마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헬스장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운동을 배우고 싶다고 했거든요. 마리야, 나도 건강하게 살고 싶어. 내 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헬스장에서 둘은 함께 운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어요. 땀을 흘리며 웃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마리는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정말 일어나고 있구나.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마리는 이제 한국에서 4년째 살고 있었어요. 몸사랑연대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했고 수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외모차별금지법도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몸 긍정 교육이 정규 과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어느 봄날 마리는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신한 거예요. 준호와 함께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며 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기야, 환영해.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마리야, 너 편한 대로 해. 임신했다고 몸 감추지 마. 임신한 몸도 아름다운 거야. 마리는 임신 기간 내내 자신의 변화하는 몸을 기록했습니다. SNS에 올리기도 했어요. 배가 불러오는 모습, 튼살이 생기는 과정까지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이게 생명을 만드는 몸이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경이로운 거죠. 마리의 게시물은 많은 임산부들에게 용기를 줬어요. 저도 이제 당당하게 임신복 입고 다녀요. 튼살이 생겨도 괜찮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가을, 마리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아기를 안은 순간 마리는 맹세했어요. 내 딸은 절대 외모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키울 거야.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다는 걸 매일 느끼게 해줄 거야. 병실에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손녀를 안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마리야, 이 아이는 축복이야.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이지.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 작은 생명은 새로운 세대의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외모로 평가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세대의 시작이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마리는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가 약속할게. 너는 내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랄 거야. 네가 어떤 모습이든 엄마는 너를 사랑할 거야.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서울의 하늘이었어요. 마리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어. 이곳에 온 것, 포기하지 않은 것, 싸운 것, 모두 옳았어. 그리고 마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아직 바꿔야 할 게 많았고 싸워야 할 편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때 작아졌던 프랑스 여성 마리가 있었습니다. 마리는 딸을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름다워. 우리 모두. 그렇게 마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며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며요. 여러분, 마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마리는 처음엔 작아지고 무너졌지만 결국 일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우리 주변에도 외모 때문에, 남의 시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그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주세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